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이 108명으로 늘어나 지난 4월 29일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시설별로 감염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단검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추가 접종에 BA.5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임상시험을 하지 못한 상태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는 초기 오미크론 BA.1 변이를 토대로 한 개량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2분기 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자연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커피의 당류 함량이 천차만별이어서 제품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라떼에 포함된 당류는 스위트 아메리카노보다 평균 1.9배 높았는데 소비자원은 제품 구입 시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2만 5천여 명 적은 11만 3,3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만 5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도 2만 3천여 명 적습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45명 급증한 108명으로 118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사망자의 상당 부분이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나오지만 요양시설의 60%는 감염관리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설별로 감염 상황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시작하고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 전담반도 활성화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체계 전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어제 4차 자문위 전체회의에서 방역 상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체계 전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60살 이상 고령자와 의사 소견에 의해서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코로나19 PCR 검사를 무료로 받고 있는데 이를 다시 검토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PCR 검사 정책을 포함해서 중증, 준중증 병상 입실 기준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처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개량 백신이 도입되는데 초기 오미크론을 토대로 개발된 1차 개량 백신이 우선 들어올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전 국민 백신 추가 접종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여기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한 최신 개량 백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다음 달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백신은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초기 오미크론 BA.1 변이를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이 먼저 개발됐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유행하는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짧은 기간에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BA1을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모더나의 1차 개량 백신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다음 달 안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9월 말, 빠르면 한 9월 한 초중순 정도에 허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허가가 나면 10월에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백신으로 빨리 4차 접종 받는 것이 중증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개량 백신이 사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처럼 해마다 맞는 계절 백신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난해 출산율이 0.81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사망자 수가 늘면서 올해 자연 감소하는 인구 규모는 애초 정부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출산율이 또 추락했습니다. 출산율은 보통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감소하는데 올해는 2분기에 처음으로 0.7명대가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에 걸쳐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빠르게 줄면서 올해 전체 출산율도 연 기준으론 처음으로 0.7명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결혼이 많이 줄었던 것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의 경향 등을 고려하면 2022년 국제 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장래인 구축의 결과를 통해서도 0.77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분기 사망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인구는 올해 6월까지 6만 5천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중간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 수명을 가정해 올해 7만 9천 명 정도가 자연 감소할 거라 내다봤는데 불과 반년 만에 예측치의 8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부모급여 70만 원 등을 내세우며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고 나섰지만 코로나19 변수 등에 오히려 더 빨라진 상황.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구 위기 대응 전담반까지 꾸린 정부의 다음 대책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격리에서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다시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여사가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재감염이 확인돼 현재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브스 비치에서 다시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휴가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바이든 여사는 지난 21일 2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에서 풀려났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일주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며칠 뒤 재발해 다시 격리에 들어갔다 이달 초 국정에 복귀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 중인 기시다 총리는 화상회견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그동안 일본에 입국할 때는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7일부터 사전 검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것을 조건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入国者総数、出国前検査、入国時検疫対応などの各種措置について今後さらに緩和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이뿐 아니라 국내 감염자 격리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증상이 없을 경우 5일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감염 확산으로 격리 중인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업무 차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시다 총리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오는 30일까지 격리 중이라 예정된 외교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20만 명을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 전수조사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자 수는 조사하되 성별과 연령 등 세부 정보까지 정부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은 중증화 위험이 큰 경우만 하기로 했습니다. ウイルスとの戦い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が、過度に恐れることなく、感染防止と社会経済活動の両立を実現していくため、対応を加速してまいります。 이번 기자회견은 기시다 총리의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지난 21일을 포함해 두 번째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은 TV 모니터 앞에 모여 화면 속 총리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SNS에서는 기자들도 화상으로 참석하면 될 일을 거리 두기도 무시한 채 밀집해 모이게 했다며 총리 관저의 대응을 꼬집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독일에서는 10월 이후에도 독일 원거리 열차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시내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16개 주별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됩니다. 독일 내각은 현지 시간 24일, 올 가을과 겨울에 적용할 이런 내용의 신규 코로나 방역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해온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진단검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즉석커피의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제품 구매 시 영양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즉석커피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떼 포함된 당류는 100ml당 평균 7.2g으로 스위트 아메리카노보다 1.9배 많았습니다. 아메리카노의 카페인 함량은 100ml당 평균 34mg으로 디카페인 커피보다 10배 높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함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영양 성분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 텍사스의 한 계곡에 잠겨있던 공룡 발자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PT에는 미 텍사스 공룡계곡 주립공원이 공원을 관통하는 계곡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과 진흙, 석회석 등으로 덮여있던 1억 1,300만 년 전 공룡 발자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은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이어진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자국 대부분은 키 4.5m, 몸무게 7톤에 달하는 육식공룡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남긴 것이며 키 18m의 몸무게 44톤에 달하는 사우로포세이돈이 남긴 것도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원은 비가 오면 발자국이 다시 물에 잠기겠지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공룡 발자국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역촌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시각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이 화재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3층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뒤 현관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좀 조사 중에 계십니다. 안 보여가지고 못 빠져나온 건지 뭐. 이처럼 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지체 장애인이 숨졌고 재작년 12월 서울 장안동 아파트 화재 당시엔 10대 발달 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실제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거지에서 화재로 숨진 215명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는 16명으로 전체의 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등록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 보급에 나섰지만 대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도구나 설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중요한 건 설치율과 보급률을 높이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설치 안 된 곳들은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피난 약자분들한테 그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거주 충수를 달리하는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간적인 그분들이 거주하게 되는 충수에 대한 제한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주거시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이 피난층 1층 같은 경우를 재해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특히 장애인은 실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기적으로 대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본일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단순 열람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씨와 이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벌고 얼마 버는 줄 아냐? 그러니까 내가 대충 300 정도 벌나? 그러니까 아니다, 더 밑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사대보험을 받는데 어디서 다른 거 아니냐? 이씨는 A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씨뿐 아니라 이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씨가 이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와 가족들은 명확한 사실 확인이 안 되자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가 금년간 이 같은 계획을 발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이 발효되면 현재 12%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내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비율이 2035년부터는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또 2026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비율을 35%로 2030년까지는 68%로 늘린다는 중간 목표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과 5월, 7월 회의에 이어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3% 폭등하는 등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환율 방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계속 연장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어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을 포함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NH농협은행 역시 오늘부터 각종 대출 상품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반면 최근 시작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맞물려서 예금 금리는 높이고 있어 당분간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라면과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전분 등 재료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입니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이나 또 라면 비중이 적은 오뚜기는 당장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736원인 신라면 가격이 다음 달 15일부터 82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너구리는 9.9%, 새우깡은 6.7% 가격이 오릅니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린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 스낵은 6개월 만입니다. 농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곡물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로 포장재 가격까지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가루, 전분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고 더군다나 이 환율이 상승을 해서 원가 부담이 좀 심화됐습니다. 더구나 농심은 올해 2분기에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국내 영업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업계 2위인 오뚜기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 인상폭과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측은 라면 제품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제품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이 7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한두 달 안에 농심을 따라서 가격을 올렸겠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채산성이 좋아져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추가로 발생한 폭격으로 일부 기반시설이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2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간 계속된 폭격으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에 추가 피해가 생겼다는 우크라이나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20일과 21일에 발생한 폭격이 원전 내 실험실과 화학시설 등 기반시설을 훼손했다는 우크라이나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2일에도 폭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전 인근 화력발전소의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잇는 전력선이 몇 시간 동안 끊어졌다가 복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난 2년여 동안 방역의 최전선에는 항상 의료진들과 역학조사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 의료 현장에 방역 로봇이 있다면 신속하면서도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어 의료진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대 과학의 달인에서는 방역 현장의 효율을 높여줄 방역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키스트 방역 로봇 사업단 오상록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